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오늘은 카플란에서 런던 센터에서 제공하는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버밍엄 약대 파운데이션을 했던 예준 학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준 학생 체험기 세미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KICL 런던 약대 파운데이션을 올해 이제 8월에 마치고 돌아온 이예준이라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뭐 약대 파운데이션이라고 했지만 런던 파운데이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느낌으로 오늘 세미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예준이고요. 저는 일반 한국 국립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17살 때 처음 영국을 가서 체스터에 있는 학교에 가서 GCSE를 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OIC라는 학교에 가서 A-레벨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A-레벨은 A1, A2가 있는데 A1만 하고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파운데이션으로 전향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8월에 파운데이션 코스 끝나고 버밍엄 유니버시티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시작을 2월에 했었죠. 뭐 일단 제가 방금 GCSE라고도 얘기했고 A-레벨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A-레벨과 파운데이션 둘 다 해봤던 사람으로서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A-레벨하고 파운데이션은 영국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뭐 입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A-레벨은 기본적으로 기간이 2년이고요. 파운데이션은 1년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A-레벨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범위를 되게 깊게 공부를 하신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그 대학에 맞는 필수 내용 위주로만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영국 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건 A-레벨이나 파운데이션이나 마찬가지고요. A-레벨을 하면 조금 더 많은 학교에 더 지원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운데이션은 대부분 대학교를 지정해서 그 대학교를 가겠다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파운데이션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둘의 장단점이 있지만 확실히 A-레벨을 하시면 더 많은, 더 깊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공부 대신에 바로 대학교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국대 학생들 혹은 한국에서 바로 영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KRCL 런던 파운데이션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파운데이션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대 학생들한테 안정적으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대학교에 자동적으로 오퍼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 대한 뭐랄까요, 연락도 A-레벨보다 편한 장점이 있고 스태프분들, 선생님들 분들이 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운데이션을 하면 영국에 있는 세계적으로 명망이 높은 대학교들과 커넥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밍엄 대학교, 그리고 브리스톨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요크, 퀸 메리 같은 러셀 그룹의 영국 상위 15위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들도 충분히 진학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선택한 대학교, 그 선택한 전공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약대면 약대 관련한 화학생물 수학만 하면 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런 것들이 불필요해요. 성적만 맞추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좀 편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이 영국의 문화 이해 그리고 적응.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을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바로 영국으로 넘어오면 문화에 적응하고 또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대학에 갈 준비를 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영국에 적응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학생들 그리고 영국 사람들도 만나면서 어떻게 앞으로의 영국 생활을 할지에 대해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일단 파운데이션 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제가 그룹이라고 써놓은 거에 September, January, March, April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에서 80%는 9월 그리고 1월에 시작을 해요. 왜냐면 그때 시작해야 정확히 약 1년을 채우는 느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9월에서 1월에 스타터를 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A레벨도 GCSE도 연공에서 했다 보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3월 달에 저는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퍼스트 텀, 세컨드 텀다 9월 스타터 기준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 보시면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말까지 기본적으로 영어나 수학, 과학, 자신이 선택한 전공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사실 과목의 난이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세컨 텀에 비하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친구들과 소통하고 그 영국에 적응하고 파운데이션 코스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적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컨 텀 시작하시면 이때부터는 이제 좀 더 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부터는 뭐 실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약대를 갔기 때문에 약대 인터뷰 시기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학생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4월 혹은 5월 초에 대부분 인터뷰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쯤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KICL 그러니까 런던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건 버밍엄만 약대를 가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왜냐면 다른 노팅엄 파운데이션, 맨체스터 파운데이션은 대부분 다 학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많은 대학교가 모합되어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학생 수도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인터뷰는 사실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1월 말까지가 약대 유카스 마감이거든요. 그러면 2월부터 3월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늦은 경우는 5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버밍엄 대학교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갔는데 저 말고 이제 1월 스타터 했던 분들 그리고 9월에 시작했던 분들 다 저랑 같은 시기에 인터뷰를 봤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KICL 버밍엄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수가 뭐 10명이다, 15명이다. 이렇게 되면 그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특정한 시간에 좀 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를 들면 노팅엄에서 한다라고 하면 3월에 하는 그룹, 5월에 하는 그룹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노팅엄에서 유카스 써서 다른 학교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A레벨을 하는 학생들하고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인터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음, 각자 파운데이션에 맞는 일정을 하지만 내가 다른 외부의 학교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거기 대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건 이제 학교랑 학생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IC에 이제 오시면 떤 과목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영어, 화학, 생물, 수학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Extended Projec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어는 EAP 그리고 화학, 생물은 Lab Report 그러니까 실험 보고서가 포함이 돼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카플란 VLE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진도 띄워드렸고 이게 카플란에서 제공하는 구글 클래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수업도 이 사이트로 하고요. 수업에 있는 자료 이런 것들도 다 이 사이트에 있고 시험도 심지어 이 사이트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카플란 VLE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학교 처음 가면 다 이거 다운 받아라 이 사이트 들어가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수업은 카플란 VLE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 이런 게 필수겠네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모든 학생이 노트북으로 했어요. 아이패드 그리고 갤럭시 탭 이런 걸로는 시험을 못 봐요. 음. 그래서 무조건 노트북을 가지고 와 오셔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은 노트북으로 타이핑 치거나 이렇게 해서 보나요? 네, 그것도 이제 넘기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어 굉장히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영어는 EAP라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IELTS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영국의 영어 성적을 내는 IELTS 시험과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 오기 전에 이 대학교가 이 학생들한테 이 정도의 영어 성적을 요구한다고 다 나눠줘요, 학생마다, 전공마다. 그래서 만약에 IELTS 점수가 그 학교에서 제공했던 점수보다 높은 학생들은 EAP가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EAP가 타임테이블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2년 전에 봤던 IELTS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미 그 대학교가 요구했던 점수를 넘겼어요. 그래서 저도 면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유효 기간이 올해 8월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듣게 됐거든요. 타도 1주랑 2주. 여기 카플란 오시면 베이스라인 테스트를 봐요. 레벨 테스트죠.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앉아서 보는 간단하게 학생들 실력 정도 체크하는 거기서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는데 어떤 일정한 기준을 넘기면 early exam, 그러니까 시험을 먼저 볼 수 있게 초대를 해줘요. 그래서 저도 초대가 돼서 그 시험을 보고 면제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영어 시험을 보지 않았고 수업도 면제가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섹션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IELTS랑 똑같이 4개로 나눠져 있고요. 리딩, 리스닝 전부 다 IELTS보다 난이도가 저는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객관식, 그러니까 쓰는 건 없고요. IELTS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을 쓰는 게 있거든요.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면 감점이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틱 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요. 대신 하나 좀 다른 건 AI가 채점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 이 친구가 이 문제를 풀 줄 아네. 그래서 다음 문제는 좀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는 못 푸네. 그럼 다시 좀 낮은 문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그래서 한 번 체크한 거는 다시 뒤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거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리딩 리스닝은 워낙 한국 학생들 다 잘하니까요. 사실 스피킹이 저는 IELTS랑 제일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면접자가 그 자리에서 카드를 주고 1분 정도 외우라고 하고 주제 정도는 두 개의 질문에 뭐 각각 1분씩 답변을 하는 건데 어, 주제도 IELTS에서 나오는 주제들이랑 비슷하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스피킹이 가장 IELTS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들 어려워 하시는데 IELTS는 파트 1, 파트 2가 있거든요. 근데 카플란에서 제공하는 EAP는 파트 1이 사라진 형태예요. 그래서 파트 2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최소 글자가 250자에서 300자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트 1이 없는 대신. 그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빨리 면제되면 될수록 좋아요. 그리고 EAP 레슨을 안 들으면 안 들을수록 좋아요. 제가 1, 2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얼리 exam 보기 전에. 들어보니까 어,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솔직한 말로 만약에 EAP 시험을 공부하고 싶다면 차라리 혼자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EAP를 만약에 듣게 되면 일주일에 4시간 나가야 되는데 되게 좀 쉬운 내용의 영어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영어가 너무 안 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어 시험이 목적이고 대학 가는 점수를 맞추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면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EAP가 면제되면서 되게 좀 수월해졌거든요. 타임테이블이. 특히 예준 학생은 지금 3월부터 하는 그 6개월이 채 안 되는 그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네, 수업이 타이트하고 9월에 시작하고 1월에 시작하는 분량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 좀 맞습니다. 특히나 더 예, 면제받은 게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IELTS 점수를 가지고 왔던 학생인데 중간에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유효 기간인데 이 기준이 언제냐면 학교에 입학하는 시작하는 날짜예요. 예를 들면 버밍엄이 9월 23일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9월 23일 이전에 2년 요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 다시 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맞춰가지고 IELTS를 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9월 시작 그리고 1월 시작이면 그래도 시간이 좀 있거든요. 뭐 EAP 레슨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면접 받으시는 거 네, 그렇죠.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은 유학을 가기 전부터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항상 좀
스트레스 받는 거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항상 옆에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약대 파운데이션을 했다 보니까 화학, 생물, 수학 이렇게 했거든요. 화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카플란 VLE라고 사이트가 있는데요. 수업 다 거기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북을 줘요. 그리고 모든 카플란에서 내는 시험은 그 이북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내요. 그 책을 벗어나는 범위 혹은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북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해 주시는 걸 좋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케미스트리 섹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생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섹션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 보시면 moles, chemical reaction, chemical bonding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단원마다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고 그 섹션에 들어가면 그거에 맞는 정리 노트 혹은 포메티브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VLE 굉장히 활용을 잘 하셔서 케미스트리 해야 될 것 같고요. 포메티브 테스트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단원 평가 혹은 그냥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래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최종 성적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최종 성적에서 원하는 점수를 맞지 못했을 때 이거는 우리의 성실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증거로 학교에 내면서 이 친구는 성실하게 이런 것들을 다 해왔다를 증명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꼭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오가닉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유기화학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저는 A레벨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한국 고등학교 과정에는 올가닉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유기화학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왜 맞나요? 없죠? 없어서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약간 지레 겁을 먹고 케미스트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색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려운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가닉 케미스트리는 가서 커리큘럼에 따라 쭉 하시고 마지막에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화학식 외우는 게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외우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이해하는데 사실 어려움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파운데이션에서 깊숙하게 오가닉 케미스트리의 끝을 보진 않거든요. 위에만 정말 기초적인 것만 배우기 때문에 혹시 그 A레벨을 해서 AS 동안 그 오가닉 케미스트리를 해서 좀 익숙한 거 아니었나요? 그때 배울 때 느낌은 어땠어요? 그때 배울 때도 오히려 오가닉 케미스트리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딱딱 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되게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저는 딱히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은 화학에 대해서 편견이 좀 없으시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바이올로지는 좀 짧아요. 케미스트리랑 방금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비슷한 수업 방식, 그리고 아까 말했던 VLE에서 이북 사용해서 하는 거.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A2 내용을 많이 커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A 레벨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S, A2 이렇게 있는데, 케미스트리는 AS 레벨의 케미스트리를 파운데이션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A2 내용을 굉장히 많이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사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의 난이도나 깊이, 뭐 꼬아서 내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업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외우면 풀리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 안 되는 나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는 게 생물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일반적으로 70%, 80%는 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보다 좀 짜증난다, 너무 귀찮다, 이런 반응을 저희 학생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뭐 외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제 경험인데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외우는 게 성적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음, 수학은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안 넣었는데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영국 수학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파운데이션도 어렵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미분 적분을 배워요, 파운데이션에서. 근데 깊이도 깊지 않고 미분 적분을 할 줄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면 돼요. 딴 거 없이. 그래서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수학은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하고요. 근데요, 이제 화학 생물 시험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시험 전부 VL 사이트 이용해서 치고요. 밑에 사진 보시면 이게 정말 저희가 보는 시험이에요. 이게 제가 모의고사를 가져온 건데요. 여기 이렇게 생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전부 노트북 타이핑이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형식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페이퍼에다가 적고 그걸 내는 방법. 그래서 따로 시험지를 배부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띄워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의 생물, 화학 전부 객관식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적어서 서술하는 거라고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크 스킴 그러니까 답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 이걸 잘 풀어서 쓰는 것도 중요한데 마크 스킴이라고 해서 그 문제에 맞는 키워드들을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고 완벽한 문장일 필요 없이 딱딱 적재적소에 중요한 단어들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안 보이는데 여기 원 마크, 투 마크, 쓰리 마크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원 마크는 키워드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요. 쓰리 마크는 키워드가 세 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서술을 길게 할 필요 없이 단어만 이렇게 써도 된다. 물론 서술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덜 익숙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훨씬 쉬운 시험 형식이라고 음. 생각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여기 그리고 마크 스킴이라든지 학교에서 안내해 주는 거, 그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풀었는데 풀 점수를 못 맞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서 물어보고 왜 못 맞는지 그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이해하고도 문제가 틀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목 exam을 봅니다. 모의고사를 봐요. 이거는 성적에 들어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2주 전에 선생님들이 VLE 사이트에 배포를 해요. 저는 모의고사 분석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히려 사실 제가 아까 이북 말씀드렸잖아요. 이북에서 모든 시험 문제랑 이런 게 다 나온다고. 근데 차라리 이북 보는 것보다 모의고사 한 번 푸는 게 더 도움 될 정도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분석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정말 그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답이 똑같진 않지만 그리고 모의고사도 한 시험당 거의 네 다섯 개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풀어보시면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헷갈릴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제가 화학, 생물, 랩 리포트 이렇게 가로쳤거든요. 이게 실험 보고서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화학, 생물에서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전체 100%라고 가정을 하면 중간고사 25%, 기말고사 35%, 그리고 랩 리포트가 40%예요. 성적 반영 비율이. 그러니까 각각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랩 리포트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여기 네,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인가요? 라고 채팅 왔는데 답변 먼저 드릴게요. 시험 범위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눠져 있는데 중간고사에는 굉장히 작아요. 되게 기초적인 것만 한다고 보시면 돼서 중간고사는 범위도 짧고 난이도도 작고 라고 보시면 되고요. 텀2에서는 범위가 훨씬 늘어나고 난이도도 제가 체험하기로는 거의 한 1.5배 이상 뛴 것 같아요. 그래서 텀2에 기말고사를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인 거는 중간고사에 봤던 내용들은 기말고사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이제 이게 사진이 실험실이거든요. 정말 여기 가서 했어요. 여기가 웨스트미니스터라고 런던에 있는 대학교 실험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서 직접 하루에 화학 실험, 생물 실험을 다 해요. 화학 실험은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용액을 넣고 pH 밸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실험을 하고요. 생물은 여기 permeability 그리고 osmosis 그러니까 쌍투압 관련된 실험을 합니다.
실험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실험하라고 다 나눠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실험이 어려운 건 전혀 없는데 이제 랩 리포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그게 좀 관건이거든요.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좀 쓸 것도 되게 많아요. 2탄자니까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화학 랩 리포트는 3월 그룹에서 제가 점수를 가장 높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랩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 VLE 사이트에서 포맷을 줘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포맷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포맷 카피해서 그걸 썼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인트로덕션 파트, 파퓰레이션 파트, 리조트 파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인트로덕션 파트에는 정말 인트로덕션만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만 이렇게 쓰시면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요. calculation 파트에는 정말 calculation에 관한 겁니다. 다른 부가 설명 절대 하지 마시고. 그게 제 가장 큰 팁이에요. 왜냐면 제가 다른 친구 것도 몇 번 봤거든요. 같이 조언 주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했는데 다른 친구들 보면 저보다 훨씬 잘한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점수를 가장 높게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추가적인 설명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 실험실에 있었던 일만 그리고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는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덧붙이는 거 없이 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소드 파트에는 메소드만, 인트로덕션 파트에는 인트로덕션, 음, 리조트, 결과 파트에는 결과만 이렇게 음, 빡빡빡 쓰시는 거 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간도 이거 실험 한 번 하고 나서 한 달 정도예요.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기간 한 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르는 거 있으면 화학 선생님, 생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정말 도움 잘 주시거든요. 아무래도 실험이니까 실험에 대해서 그 인스트럭션 그대로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초점인 것 같네요. 영어, 화학, 생물, 수학 이렇게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익스텐드 프로젝트 이게 학생들한테 골치 덩어리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이거는 이제 A레벨에 EPQ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자신의 전공에 맞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탐사하고, 그거에 대한 개요도 짜고, 자료도 모으고 해서 마지막에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익스텐드 프로젝트로 그거랑 굉장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15분, 20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까지 해야 되는 자기가 연구한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좀 처음 해보시거나 그러시면 너무 헷갈리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글을 아무래도 작성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학 가서 논문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체험판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초반 몇 주에는 정말 주제 선정 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개요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사실 그 카플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요. 여기 자료 모으기 부분 좀 중요한데 사실 익스텐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파트예요. 여기 보시면 구글 스콜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논문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주제에 맞는 그리고 자신이 설명할 내용에 맞는 references 그러니까 자료들을 여기서 다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서 내가 쓰는 리포트에 다 출처를 남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 그 부분이 익스텐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제가 사이트 이렇게 세 개, 구글 스콜라, 사이언스 다이렉트, 그리고 APA 사이테이션 이 사이트 세 개가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플랜에서 이거 한다 하면 꼭 사용하시길 바래요. 여기 APA 사이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구글 스콜라에서 자기가 찾은 자기 전공에 관련된 자료들을 APA 사이테이션에 넣으면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레퍼런스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링크 포함돼서 이것들을 마지막에 넣어야 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APA 사이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리퍼런스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내용보다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추천드립니다. 그 APA 사이테이션은 이제 인용 레퍼런스 관련된 걸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이트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서 뭐 구글 스콜라에 들어가면 그 논문에 관련된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목이라든지 링크를
APA 사이테이션에 복사를 하면 그게 뭐 하버드 포맷, 우리가 지금 카플란에서 원하는 아, 포맷으로 바꿔줘요. 그 포맷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페이스트를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에 넣으면 그 레퍼런스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처럼 생성이 된다는 건가?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건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제도 저희 학생이 세미나를 했었는데 애매모호하다. 사실 이런 것까지 사이테이션을 넣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넣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 없는데 혹시라도 안 넣어가지고 되는 경우는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네요. 맞아요. 오히려 여기 있는 내용보다도 어떤 소스를 썼는지, 그 음, 소스의 신빙성, 이런 걸 더 음, 채점하는데 더 기준을 두더라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선생님들이 하나하나씩 채점을 하시긴 하는데, 자동 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니틴이라는 자동 채점 앱이 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들 말로는 대학교에서도 다 이 사이트를 사용한대요. 논문을 전체적으로 훑을 수 있는 AI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저희가 레퍼런스를 이렇게 밑에 쓰잖아요. 그럼 퍼니틴이 자동적으로 그 리퍼런스를 다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레퍼런스는 이 사람이 쓴 내용과 일치하거나 비슷하다 하면 점수가 높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음, 그래서 가장 중점으로 둘 게 방금 말했던 자료 모으기. 아까 말했던 구글 스콜라 이용해서 자료를 잘 찾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는 그 리포트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한 친구는 브리스톨 수의대 가는 친구의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강아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했고 저의 주제는 스트레스 그리고 약에 중독되는 게 청소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쉽고 간략한 거 하시길 자기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좀 당연한 거 있잖아요. 만약에 백신에 관련된 거, 코로나19 뭐 이런 거 하시기를 전. 네. 이제 약대 인터뷰 부분인데요. 인터뷰에 대한 내용도 아주 살짝, 정말 살짝만 다뤄볼까 해요. 왜냐면 오늘은 그냥 파운데이션 전체적으로 훑는 느낌이라서 인터뷰에 대한 내용은 준비를 잘 하질 못했는데 인터뷰 관련된 내용은 사람 유학원 유튜브에 되게 잘 설명돼 있거든요. 참고로 참고해 주시면 저희 인터뷰 내용은 이렇게 전체 세미나 체험기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 웹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터뷰 세미나를 따로 해요.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이 있긴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다 보니까 인터뷰에 대해서 궁금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좀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약대 인터뷰를 두 곳을 봤어요. 제가 방금도 말했다시피 3월 시작이었기 때문에 약대 지원이 대부분 학교가 마감돼 있는 상태에서 버밍엄은 이미 자동적으로 오퍼를 받고 다른 대학교 키어 유니버시티까지 하나 더 봤는데 둘 다 저는 오퍼를 받았고요. 버밍엄 대학교의 인터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왜 약사가 되고 싶고 뭐 왜 의사가 아니고 약사고 이런 되게 약대에 가려고 한다면 생각해 봤을 것들만 질문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 이제 좀 특별한 거 있다면 관련한 질문을 영상을 틀어줘요. 인터뷰 도중에. 그래서 그 영상에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하고, 너가 약사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원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버밍엄 인터뷰 특히 좀 인터뷰가 되게 좀 짧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각인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인터뷰 경험 하나만 얘기하자면 인터뷰 질문이 왔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길게 했어요. 좀 잘하고 싶기도 했고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를 다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말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인터뷰 도중에 제 말을 자르고 거기까지만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버밍엄 인터뷰를 만약에 가신다면 그냥 간략하게 딱딱딱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끊었거든요, 중간에. 근데도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카플란에서 7명이 버밍엄 약대 인터뷰를 봤는데 그중 3명이 떨어졌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인터뷰도 버밍엄도 이제 점점 그 레벨을 좀 올리고 있다. 인터뷰도 다 인터뷰 초대된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준비 좀 많이 해주시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대 인터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네, 사람사랑유학원 여기가 전문이니까요. 네,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는 제가 오랫동안 의대 인터뷰 트레이닝 하고 있고 인터뷰는 가장 사람사랑 노하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옆에 사진 보면 여기가 버밍엄 대학교 메디컬 스쿨이네요. 여기 직접 다녀오셨어요? 네, 약대 인터뷰에 초청받는 학생들은 전부 학교 투어를 할 수 있게끔 줍니다. 그래서 저도 버밍엄에 갔다 왔는데, 여기가 버밍엄 대학교 약대랑 의대, 메디컬 스쿨 합쳐져 있는 곳이거든요. 되게 크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약대가 독립처방이 도입이 돼가지고 의사하고 약사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수업을 배우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에서 의사 레벨의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약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런던 그리고 카플란 생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KICL 카플란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런던에 있다는 거. 위치한 곳이 버로우 마켓 내부에 존재하거든요. 그 학교가 버로우 마켓이라고 하면은 영국 그리고 런던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런던에서의 생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또 런던 하시면 문화, 여가 생활 이런 게뭐 세상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런던 또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서브웨이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를 타면 대부분 정말 멀어도 40분에서 50분 안에는 런던 전역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정말 교통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카플란 가시면 학생 오이스터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학교에서 이 친구가 학생이라는 걸 인증해주고 오이스터 카드를 줘요. 그러면 한 30%? 40% 이렇게 학생 세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꼭 발급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오이스터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언더그라운드, 버스 뭐 다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런던 하면 축구잖아요. 영국은 또 프리미어리그가 유명한데 저는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했었고 제가 또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이게 그래피티 있는 곳은 저랑 친구 몇 명이랑 갔던 곳인데 저는 여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기가 라고 이곳에 이제 영국 팝 아트의 거장 앵크시라고 그 화가가 그린 벽화도 있고 예쁜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경기 갔을 가보는 거 좋아요. 때 손흥민이 네, 골 넣었나요? 손흥민이 골을 거의 넣을 뻔했는데 음, 저는 넌 줄 알고 환호까지 했는데 못 넣었던 음, 경기는 토트넘이 2대 0으로 졌고요. 음. 네. 근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경기장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너무 멋지네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카플란 학교 시설들이거든요.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깔끔하고 보시면 여기 앞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이 리셉션이고 그리고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학생들 비자라든지 학생들 생활, 뭐 대학 관련된 이런 것들 다 도와주는 곳이 1층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다 친절하게 알려주니까요. 네.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이곳 가서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마지막 오른쪽 하단 강의실 그리고 이곳에서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먼룸, 카페테리아 다 있고요. 되게 시설은 좋은 편이에요. 크기도 하고 이거는 수업 그리고 저 놀았던 거 이때가 또 유로를 했어요. 유로라고 유럽 축구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잉글랜드랑 스페인이 결승전에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런던 펍에서 찍은 사진이고 중앙에 사진은 학교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은 선생님이랑 같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국적은 어떤 국적의 학생들이었어요? 너무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고 근데 3월 달에는 중국 학생들도 많았고 싱가폴, 홍콩 그리고 아랍 쪽과 유럽인들도 꽤 많았어요. 이탈리아, 독일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국적은 좀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근데 저는 3월에 시작해서 3월 학생은 많지가 않아요. 네. 여기 바로 학교 앞에 버로우 마켓이라고 굉장히 좀 붐비는 그 마켓이 있잖아요. 커피로도 유명하고 음식으로도 유명하고 한국 관광객도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 앞에 있어가지고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거기서 막 음식을 많이 사 먹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버러우 마켓이 애초에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마켓이다 보니까 물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피쉬앤칩스가 20파운드니까 하나로 34,000원, 거의 4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볼거리는 많아요. 저런 거 파는구나. 오, 재밌다. 이 정도? 예, 그리고 또 여기 위치가 런던 브릿지라고 되게 가깝고, 그 다음에 파워 브릿지, 있는 쪽도 가깝고, 굉장히 좀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이런 게 좀 비싼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런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아까 그 카드 만들어서 돌아다니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음. 꼭 좀 많이 돌아다녀 보셨으면 음. 여기 밑에 제가 문구 2개 정도 써놨는데 첫 이- 번째 문장이 아버지가 저한테 많이 해주셨던 말이어서 제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처음 영국 유학하면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이런 문구 같은 거 마음속에 하나씩 새기고 있으면 되게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 아무튼 즐거운 유학생활 됐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대학교 합격한 거, 약대 합격한 거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